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지난 1년을 평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누구인지 준비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정장선 평택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네, 아니 우리 시장님도 좀 30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예,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요즘 뭐 평택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평택 하면은 요새 큰 관심 대상이 된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얼마 네. 전에 조사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 브랜드 평판 평택시가 이제 1위를 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평택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많이 관심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이 정도로 큰 줄 몰랐거든요. 또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이제 평택의 그 지제역 그 미래 환승센터가 정부에서 공모한 최우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렇듯이 이제 평택이 이 관심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됐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은 평택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 또 의미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평택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양한 일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지난 1년 동안 보람이 있었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평택은 이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보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우리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등 네. 그 미군 전력이 주요 핵심 전력이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름만 오산이지 평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 또 이함대 사령부 등 우리나라 주요 핵심 전력이 육해 공군이 다 평택에 와 있는 안보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최근에 이제 반도체 등 평택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평택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결정 하나하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렇게 보내왔던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어느 특정한 것보다도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보람이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일 그리고 다양한 성과를 내셨는데 그 성과를 내는 과정 중에서도 또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나니까는 교통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의 반해서 이제 행정이 모든 걸 다 뒷받침하고 모든 걸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결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보면 그만큼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요. 예. 예. 어쨌든 간에 평택시가 최근에 그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네. 않았습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이제 평택시를 세계 반도체 수도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제 평택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가 옵니다. 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평택은 세계 반도체 수도입니다. 삼성 그렇죠. 평택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 미국의 대통령이나 얼마 전에는 전 독일 대통령, 뭐 스페인 총리 등 외국의 정상들이 오시면은 평택에 그렇죠. 삼성 항상. 캠퍼스를 들리고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 협력업체들도 있고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를 잘 만들어 줄 것이냐, 또 협력 체계를 잘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대학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공업고등학교까지 해서 다양한 그 반도체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소부장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잘 협조 체제를 갖추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구가 지정된 것은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반도체 세계 요충지. 네, 수도입니다. 요충지 그렇죠. 아니라. 예. 네. 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수소 1번지 평택 네. 항상 주장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 수소 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요새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후 변화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다 다가온 절실한 큰 숙제 과제라는 것을 이제 요새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리백이란 그러니까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도 못하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LG 같은 대기업들은 여기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수출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절실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평택은 그 옆에 가스공사도 있고 뭐 서부발전, 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데 최적의 여건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미래 에너지는 수소다, 가장 핵심 에너지다라고 보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1호가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진짜 그럴까 하는데 진짜로 평택 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 항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용 수소 생산 기지가 완공이 돼서 작년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 교통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 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최초로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평택이. 이렇듯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해서 1호를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앞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 에너지 거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서 집중해서 쓰게 돼 있는데 그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수소 산업이 클 수밖에 없고 필요한데 평택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소를 육성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 도시로 앞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진히 더 뛸 겁니다. 반도체 말고 그리고 수소 도시 말고 또 이 외에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 이제 평택 지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오른쪽은 저희들이 이 삼성 고도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LG전자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그 반도체 같은 반도체와 전자산업. 그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소 산업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미래 자동차 특화 지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또 자동차냐? 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입하는 항입니다. 1년에 한 160만 대가 수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 살리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규모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빅스라든가 산업단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쪽에 수소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왼쪽에는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 자동차가 있고 또 평택에는 쌍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3대 자동차에다가 다 예, 그 주변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항의 입지를 잘 살리고 해서 여기를 자동차 미래 자동차 특화 지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을 앞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앞으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산업 체계가 갖춰지면은 거기에 따른 인구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 평택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가 한 59만 정도 됩니다. 59만. 사실 59만이면 100만도 도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되면 100만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인구가 많다고 좋은 도시는 아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100만 도시를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요새는 삶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까 산업적인 기반 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해서 이런 것이 다 골고루 갖춰진 도시 평택을 만들자. 예, 그게 저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평택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산업도 중요하지만 평택항에서 바라보는 노을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와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평택이 원래 노을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그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평자가. 그다음에 택이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평택은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평야가 쫙 이루어져서 거기서 보는 그 노을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 동해에 보면 노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택에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계속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노을을 굉장히 저희들은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노을 말고도 또 자랑할 만한 어떤 우리 관광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강이 두 개 흘러서 이제 평택호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 유치하게해서 배를 타고 같이 제가 여러 번 그 평택 강부터 시작해서 호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그 같이 온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인지 몰랐다. 그러니까는 한강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시멘트잖아요. 주변 다 아파트 시멘트만 있잖아요. 근데 평택 그 강들은 배를 타고 쭉 내려가면 그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강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너른 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들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만의 장점. 가령 저 농업도 최근에는 경관 농업 같은 걸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이용한 관광 상품들, 경관 농업 이것도 저희가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평택호는 당연히 굉장히 와서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수상 스포츠 메카도 만들고 평택호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관광지로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두 개의 강물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서 원초적이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넓은 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정장선이 아닌 자연인 정장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정치인들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이렇게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때 뭐 여러 일도 했었지만은 그때 막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그렇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 관련 그 자료도 많이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를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일본 모델을 쭉 보다 보니까는 당시도 일본도 보면은 저 동경으로 다 젊은이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는 지방으로 내려가자 하방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다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평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에 내려가서 이런 것도 하나 의미가 있겠다. 일을 하는 게 아마 시작 동기라고 하면 그게 동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또 주변에 상의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도 그렇게 한 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 이렇게 많이 또 동료들 또 친구들이 또 많이 응원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작해서는 이제 도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3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택시장을 하셨는데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힘들다는 개념보다는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행정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평택시가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없는 게 없는 그런 도시일 거예요. 국장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군기집도 시작해서 그 많은 산업단지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도 많고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를 우선 견제하거나 또 어떤 정부에 대해 재원하거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역할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2003년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평택이가 극도로 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평택지원 특별법을 정부하고 저도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의 전문을 보면은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정장선 의원회 20인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을 이렇게 합해서 만들었다고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큰 보람은 않고 또 그때 어쨌든 시가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그때 삼성이 이제 내려오려고 할 때 정부가 그때는 반드시 기꺼이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를 설득하고 다니고 그때 어쨌든 그럴 땐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은 시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또 제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어느 게 좋으냐 힘들냐는 것보다도 다 역할이 다르지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보람된 영역을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얼마를 주시겠어요? 점수는 제가 매길 자신은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성과로 나타나서 이게 평택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에도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고민도 많고 또 책무도 많고 이게 모든 게 내 책임 하에 이 일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혼자 잘 고민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렇게 좁혀가면서 하면은 그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도 같이 막 협력해서 가면은 쉽게 또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어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같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또 재밌게 이거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 또 어쨌든 일하는 같은 동료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또 일을 할 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나면은 뭐 제가 이제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 집은 저 개인 주택입니다. 개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꼬맹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릴렉스 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일도 즐겁게 하면 스트레스도 사라질 그럼요. 수 있다. 그럼 이런 훨씬 얘기실 그래요. 텐데.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그동안 어떤 살아오시면서 정치를 하면서 정치 철학 세운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 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백의종군하고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해군이 거의 다 초토화되고 병사도 없는 상황 속 그 왜군은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좀 쳐들어오고 있고 나한테 남은 거는 진짜 12척의 배에다가 군인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임금님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합니까? 어쩌라고.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근데 그 말은 정말 제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건 진짜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예 그냥 딱 포기하고 가는 것은 그 결과는 할 것 땅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힐 때 굉장히 자기가 난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아침부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항상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시작하라.
하여간 항상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은 내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배짱과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면 반드시 해낸다. 우리 이런 그 시장님의 자신감 있는 평택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청사진 한번 그려봐 주시죠. 아니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좋은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큰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실 때 좋은 도시. 내가 여기 사니까 참 좋더라. 그건 함축적으로 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좋은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도시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분야가 있는 도시, 그리고 최첨단 사회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도시, 좋은 도시 만드는 평택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